안녕하세요. 심리치료사의 노트입니다. 오늘은 실제 심리치료사가 경험한 우울증 극복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자, 심리상담사, 심리치료사들도 우울증에 걸릴까요? 네, 맞습니다. 심리 관련 전문가들 또한 우울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전문가들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씩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으며 우울하고 무기력감을 느끼고 힘들어합니다. 오늘은 심리치료사의 노트 채널의 운영자인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치료 사례를 통하여 우울증 극복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우울증에 걸린 심리치료사. 저는 심리상담사, 임상심리사로 활동하고 있는 40대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저희 직업에 대해 말하면 주변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맞힐 수 있어?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만나면 너도 힘들지 않아?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심리치료사란 직업에 대하여 이런 궁금증이 많구나 생각하며 심리학자와 독심술, 콜드리딩과 같은 오해들과 진실들을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너무 익숙하고 수많은 답변을 하며 머릿속에 어느 정도 매뉴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어떤 분들은 정신과 전문의사, 심리치료사들은 정신건강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예를 들어, 심리치료사들도 상담을 서로 받냐? 혹은 정신과 약물을 먹어본 적 있냐? 등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심리치료사들은 서로 이중관계가 있어 상담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가끔은 심리치료사들 또한 정신건강 문제로 인하여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우울증 증상. 저 또한 우울증을 수차례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이유는 일반인 분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직업적인 고민, 성취에 대한 압박, 대인관계 문제, 신체적인 문제, 경제적 문제 등 똑같습니다. 우울증 증상 또한 똑같습니다. 그 증상으로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하고 아무 일도 하기 싫고 누워있고만 싶은 무기력,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어도 입맛이 없고 식사량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을 지속적으로 떠올리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멈춰지지 않는 생각이란 심리학 용어, 반추사고로 인한 수면 문제, 급격한 감정 변화와 침묵, 평소 재미있게 했던 일 혹은 취미 활동이 급격하게 재미없어졌습니다. 가장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우울증이 극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느 순간, 무슨 상황으로 인하여 다시 우울 증상이 찾아올 거라는 두려움 또한 항상 있습니다. 3. 우울증과 일상생활. 대부분 우울증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우울증이 얼마나 힘들고 마음 뜻대로 극복되지 못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무표정한 얼굴 변화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 있냐? 어디가 아프냐? 뭐가 안 좋냐? 등 수많은 걱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을 해주는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증상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때론 어떤 분들은 너가 마음만 바꾸면 해결될 일이다. 혹은 너가 생활 습관이 안 좋기 때문이다. 등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이 증상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대화를 단절하게 됩니다. 그 결과 더욱더 혼자 있고 싶고 고립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또한 정말 심각한 경우 사람들은 약물 처방을 받아 복용을 하지만 약을 먹고 난 후 얼마 동안은 잠을 조금 더 잘 수 있고 기분 변화가 조금 덜 할 뿐 완전한 치료는 되지 못합니다. 약물 복용 후 순간 조금 괜찮아지는 마음 상태로 인하여 약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약이 없으면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상담치료가 해답일까요? 아닙니다. 상담치료 또한 우울증 극복의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상담만 받는다고 우울증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상담치료는 우울증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안내하며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생각과 신념 등을 상담사 선생님을 통하여 확인하고 고치는 하나의 치료 방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은 약도 안 되고 상담치료를 통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4. 극복 방법. 우울증이란 것은
우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건과 일을 겪어도 누구에게는 우울증이 나타나고 누구는 아무 증상도 없이 잘 지나갑니다. 현대 과학기술과 심리학 연구를 통하여 우울증이 왜 나타나고 무슨 이유로 걸리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명확하게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심리학 이론들은 우울증이 어떤 성향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머릿속 사고 처리 프로세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걸리는지 추측합니다. 또한 뇌과학, 정신의학에서는 어떤 뇌 부분의 활성, 둔화 혹은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울증이란 문화적 배경, 신체 상태, 유전, 여러 가지 개인적 사건, 사고 등의 복잡한 조화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복잡성 때문에 우울증 개선에 개인차가 너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극복 방법이 없는 걸까요? 우울증에 걸리는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경험적인 치료 사례를 통하여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사인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많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극복 과정을 보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뻔한 이야기라고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우울증 극복을 위한 운동 종류, 운동 방법, 운동 시간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우울증 극복 운동. 우울증 극복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의 종류입니다. 물론 어떠한 운동이라도 효과적일 수 있지만 우울증 극복이란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운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달리기입니다. 여러 우울증 완화를 위한 연구들에서 달리기는 엔도르핀 수치를 증가시키고 우울한 감정을 개선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 수준을 낮추고 수면을 개선하며 어떤 연구에서는 뇌의 해마 부분 등을 포함한 영역에서 신경 발생을 촉진시켜 생물학적 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들이 달리기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실적인 변화는 외모 변화, 체중 감소입니다. 이런 외적인 모습의 변화로 인하여 자존감이 향상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집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개인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하루하루 운동하러 나갈 때의 귀찮음을 이기고 밖으로 나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성취감과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달리기 운동은 하루 혹은 일주일 했다고 해서 급격한 우울증 개선을 보이지 못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길게는 일주일 혹은 3일 만에 포기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당장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약물, 핸드폰 영상, 술, 폭식 등과 같이 매우 쉬운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약물을 복용하고 술, 폭식 등과 같이 우리 신체와 정신을 망치는 일들을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약물보다 더욱 효과적인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은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안 쓰던 근육들을 쓰다 보면 근육통이 나타나고 하루 일과에서 달리기를 할 시간을 만들어야 하며 지금 현재 지친 마음이 내 몸을 밖으로 나가기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10일만 매일 하루 10분이더라도 지켜보세요. 10일 뒤에는 운동을 안 하는 날이 더욱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운동을 하러 나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6. 주의사항. 달리기는 힘든데 산책은 괜찮나요? 달리기 운동은 산책과는 다른 운동입니다. 천천히 걷는 산책과는 다른 효과를 가져오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 박동이 측정되는 스마트워치가 있으면 내 심장 박동을 최소 140에서 170을 유지하는 달리기 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심장 박동을 측정할 수 없다면 숨이 차서 말하기 힘들다는 느낌이 드는 강도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 10분 이상, 10일 이상이면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달리기 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 어떻게 할까요? 만약 지금 내 현재 상황이 달리기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줄넘기, 실내 사이클 어떤 운동이든 내 심장 박동을 140에서 170을 10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이라면 어떤 종류든 좋습니다. 그럼 아침 혹은 저녁 어느 시간대에 운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습니다. 대신 잠들기 3시간 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잠자리 전에 하는 것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잠들기 직전은 피해주세요.
그럼 우울증 극복을 위해 달리기만 하면 되나요? 달리기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 우울증 극복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스스로가 생각할 때 상담이나 약물이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되면 운동과 병행하는 것은 더욱 효과적이고 빠른 치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약물, 상담이 효과가 없으셨다면 달리기를 꼭 실천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달리기를 하며 음악을 들어도 될까요? 네, 지루한 달리기 운동에서 음악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꾸준히 10일 이상 달리기 운동을 하면서 힘이 붙으시고 계속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면 음악 없이 달려보세요. 음악 없이 주변 풍경, 나의 심장 박동, 나의 신체 감각을 느끼며 달려보세요. 스스로에 대한 통제감과 성취감을 더욱 느끼며 지금 현실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더욱 우울증 극복이 빠르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저의 개인적 경험, 그리고 수많은 우울증 관련 질환을 경험하신 사람들의 극복 경험을 통하여 우울증 극복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울증으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계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혹은 우울증을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변 혹은 자신의 우울증에 힘들고 고통받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밖으로 나가서 10분간 달리기를 시작해보세요. 그 어떤 치료보다 효과적이라고 보증합니다. 지치고 힘든 모든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